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2주차, 이제 이번에 3주차입니다. 다음 주 4주차에 이제 모든 특강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영양사 국가 시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공부하는 진도를 보니까 굉장히 미진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분발하세요. 여름 방학이 그래도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 주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아이스 브레이킹 형태로 몇 가지 푸드올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유튜브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밴드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올립니다. 자, 이 올리는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잘 안 봅니다. 안 보지만은 혹시 밴드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도 들어오더라도 늦게 들어오더라도 이 자료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무슨 자료냐? 우리 고추. 자, 우리나라의 매운 고추의 대명사가 이 청양고추입니다. 자, 청양고추가 자, 여기 보시면 충남 청양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고추가 청양고추다. 이렇게 지금 무슨 고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충청도 청양 쪽이 완전히 홍수로 물바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 강들이 홍수 때는 강이 넘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강이 넘치는데 옛날에 많이 넘쳤는 강이 지금 안 넘치는 상황이 되는 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강이 무슨 강이냐 하면은 4대강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전전정부였습니까? 예, 거기에서 4대강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강이 자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강 밑에 퇴적물이 쌓입니다. 퇴적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강에서 강에 이제 물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은 다 넘쳐버려요. 뚝이 터져버립니다. 그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반대도 많고 해서 일부분 했어요. 했는 부분에는 지금 홍수를 겪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청도 이쪽이 뭡니까? 4대강 사업 못한다 반대해서 못했는 영역인지 아니면은 4대강 보를 만드는데 그 보를 해체해버렸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강이 범람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은 했잖아요. 낙동강 지금 범람합니까? 왜 강을 폭을 넓히고 밑에 흙을 파내서 준설해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충남 청양고추가 그 축제를 하는데 그 청양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여러분 청양고추 좋아하시죠? 근데 이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독일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송이 버섯을 먹을 때마다 이탈리아 기업이, 팽이버섯이나 양파, 양배추를 먹을 때마다는 일본 기업이 돈을 벌고 있어요. 엥? 내가 먹은 건 다 국내산이. 자, 왜 이럴까요? 로얄티가 외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언제 넘어갔냐 하면은
IMF 때 우리나라 이 종묘 회사들이 다 지금 외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뭐 이런 작물들 귤 포도 뭐 할 것 없이 다 이거 로얄티를 품종으로서 주고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 중앙종묘가 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IMF 때 중앙종묘가 멕시코 기업 세미니스에, 이후 세미니스가 미국 기업 몬산토에, 그리고 최근에는 몬산토가 독일 기업 바이엘에 인수되면서 뜬금없이 독일로 판권이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사실 한국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닙니다. 종자 산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20세기 말부터 다국적 식량 기업과 화학 기업들이 종자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거대 기업들은 강력한 신기술에 투자하고 개발하는 한편 세계 각지의 영세 종자 기업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하며 덩치를 불려나가고 있죠. 현재 전 세계 종자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7개의 기업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독과점 수준입니다. 반도체다 전기차다 하면서 세계를 지배할 만한 여러 기술들을 거론하지만 사실 식량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세요. 자, 밴드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청양고추가 자, 이 위키 백과사전에 자, 청양고추가 어떻게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 중에 가장 매운 고추 품종 중에 하나다. 자, 청양고추 이것이 1983년 중앙종묘 방금 보셨죠? 중앙종묘의 유일웅 박사에 의해서 개발됐으며 고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년간 연구 시험 재배를 한 어디 경북 청송 영양군에서 각각 한 자씩 청송의 청, 영양의 양자 따서 청양고추라고 이름 지었다. 그 충남 청양이 아닙니다. 지금 또 경북 청송 영양 고추 대단히 유명하죠. 바로 이때 만들었는 고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양군에서는 청양고추가 자기네들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발한 사람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청양고추 먹으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먹습니다. 충남 청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미국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에서 식품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자료 올렸습니다. 한 사람밖에 안 봤어요. 한 사람 누구고 한 사람 내가 한번 보자. 체린이네. 체린이 졸업생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그 다음 또 빌 게이츠 시진핑 이거 수상한 만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진핑이라는 이분도 참 요즘 세계의 뉴스거리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굉장히 수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 그래도 지금 의심을 중국 시진핑이가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미국 정보기관에서도요. 정보기관이 여러 개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CIA 쪽에는 그게 코로나가 자연 발생으로 만들어진 어떤 자연 발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CIA 이외의 다른 미국 정보기관에는요 인위적으로 이거 실수로 퍼뜨렸다. 실수로 누출됐다. 이 얘기입니다. 분명 시장은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제가 여러분 이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4명이 읽었습니다. 봅시다. 정원이, 최영희, 민지, 수진이. 오,
자, 이게 누구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 장기려 박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장기려. 이 내용 속에 다 그분의 일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바보 같은 삶, 그러나 빛이 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평생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바보 같은 삶이 오히려 성공한 삶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집 한 채 없어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한 삶을 사셨던 한 박사 이야기입니다.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입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어서 집으로 가세요. 장기려 박사는 어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막막해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밤에 병원 뒷문을 몰래 열어두고 빠져나가라고 열어뒀답니다. 이 환자에게는 또한 다른 환자는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세요. 원장 이렇게 메모를 써서, 왜냐하면은 이 환자는 먹어야만 병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처방전을 닭 2마리 사줄 돈을 주라든지 이렇게 처방전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어낸 얘기 아니고 싫어하겠죠. 당연히. 자, 이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서울대, 부산대 의대 교수, 제가 알고 있기는 부산대 의대 고신대 병원에 고신대학병원 고신의과대학에도 재직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산보건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는 방 한 칸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 병원 외과 과정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월남 후인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보건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968년에 당시 100원 하는 담뱃값만도 못한 월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했어요. 월 보험료 60원에 뜻있는 사람들과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어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그리고 1989년에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 명의 영세민 조합에게 의료 혜택을 줬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료보험보다 10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보, 그는 바보.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청지기의 삶을 살았고 주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 한 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들이 생각보다요 건강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의사들이 자기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통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의사들이 수명이 짧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그 왜 그럴까? 너무 과로하고 이럴 수도 있겠고, 병원이 뭡니까? 병원균이 덕실덕실한 데가 병원이잖아. 그렇죠? 멀쩡한 사람도 거의 병원에 가서 병을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병원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평양의대 병원 2층 수술실에서 그가 밤새워가며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이 병원 3층에 떨어졌습니다. 평양 의대에 근무할 때 50년 12월 6.25 터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군들은 모두 재빨리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일평생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독신으로 사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포옹글입니다. 자, 포옹글인데 참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 법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2단 이거 법령 구조 입법 절차. 자, 법령 어떻게 구조이 되는 제일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그다음 법률, 뭐 조약, 명령, 행정규칙, 뭐 자치규칙,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보도록 할 부분이고요. 자, 법령. 그다음 세계 법제정보센터. 자, 오늘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겁니다. 아까 미국의 식품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지고 왔죠. 여기에. 자, 이렇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네. 10년간 이곳 종사한 사람 난수암 위험 높더라. 어딜까요? 미장원입니다. 머리 염색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산화제, 환원제 이거 약품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장기표 폭탄설은 국회의원 월급 400만 원, 보좌관 3명 창당하겠다. 여러분 이런 당 하나 만들면은 표 주겠습니까? 안 줘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너무 국회의원들 특권만 가지고 있고 일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스피린 합성. 자 이렇게 해서 밴드에 있는 내용을 꼭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자 여기서 아이스 브레이킹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자 아이스 브레이킹 마치고